근데 정부에서는 수업할 때 그 수업 들으신 분도 마스크 다 끼라고 이야기하고 수업하는 사람도 마스크 끼라고 하더라고. 수업하는 사람도. 근데 마스크를 끼면 이제 발음상의 문제 생기면은 마스크는 뭐 마이크를 들고 동영상에 한 입장에서는 마스크 끼고 이제 수업하면은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마스크 안 끼고 하지만 앞사람 마스크 끼고. 근데 여자분들은 마스크 다 끼니까 밑에가 안 보이니까 이상하게 돼. 다 입법이더라고 또. 이상하죠. 실제입니다. 다 입법이더라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반쪽 가리고 이건 딱 보이니까 다 입법이더라고. 와, 이상하대요. 처음부터 입법이더라고. 희한하죠. 근데 막상 집에 가니까 안 그렇더라고. 집에 대해서 한번 마스크 끼든 뭐 마스크팩을 하든. 비과세 양도소득. 비과세 양도소득 5가지 나오고 있죠. 파산 선고에 관한 거, 농지의 교환 분합, 그다음 지적 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받은 조정금, 그럼 1세대 1주택, 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 5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파산 선고, 농지의 교환 분합, 그리고 4번 1세대 1주택 3가지밖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3번과 5번 2가지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3번은 지적 재조사를 하는 거야.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계를 새로 확정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서 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제목밖에 안 나올 겁니다. 5번도 원래 새로 신설된 거지만 내용은 볼 거지만 원래 전통적으로는 시험에 문제 나오는 것은 2번과 4번 2가지가 될 거고 아마 원래 한다면 5번 정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1번과 3번은 제목만 보세요.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의 소득. 3번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계를 새로 확정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 면적보다 줄어서 받은 조정금 이런 걸 과세하지 않겠다. 그럼 나머지는 제목만 보시고 1번과 3번은 제목 정도만. 얘들은 과거에 딱 한 번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은 과세한다. 틀렸다. 정답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얘들은 비과세라는 사실 자체만 알면 돼. 파산 선고와 지적 재조사를 통한 경계의 확정을 통한 조정금에 관한 것 제목만 보시고 755쪽 이제 농지의 교환 분합. 농지의 교환 분합은 19회 때 한 번, 20회 때 한 번, 딱 2번 내고 28회 때 지문 하나 나왔습니다. 자, 농지의 교환 분합. 여기 보니까 비과세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나오죠. 밑에 보니까 755쪽 밑에 교환 분합하는 사유라고 해서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하거나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등에 따라 교환 분합하거나 이런 건 안 보셔도 돼. 4번 봅니다. 4번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교환하는 농지.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농지를 상호 교환한답니다. 우리 보니까 이게 갑의 고유표도 갑의 농지, 거유표도 갑의 농지, 거유표도 갑의 농지 이렇게 갑의 농지를 갑갑하게 쭉 이어지고 있다가 갑의 농지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어린 농지를 얼얼하게 펼쳐져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갑의 농지, 어린 농지, 병의 농지, 정의 농지 또 갑의 농지 띄엄띄엄 가지고 있거든 보통.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작하기가 되게 불편한 거야. 그럼 어떡하냐니까 요 갑의 농지와 어린 농지를 상호 교환해봐. 교환하게 되면 그것이 갑의 농지, 어린 농지가 되고 이게 갑의 농지가 되면 경자하기가 훨씬 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농지를 상호 교환하면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 농지를 상호 교환하면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교환한 다음에 돌아서서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경작상 사유로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첫째 전제는 교환하고 나면 교환 후 3년 이상은 거주경작을 해야 됩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할 것. 교환하면 3년 이상은 반드시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 3년 이상 거주경작하지 않으면 앞에 비과세 등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나는 2년 정도 교환 후 2년 뒤에 양도됐는데 하니까 당신 3년 이상 하지 않았구나 과세 억울하거든. 왜? 수용됐거든.
이 양반 교환하고 한 2년 있다 수용돼 버려서 자기가 팔고 싶어 판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환 후 3년 이내에 수용된 것 포함 3년 안에 수용됐다면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또다시 이 갑이 2년 정도 있다가 사망하셔가지고 그 자제분이 이 농지를 상속받아 계속 영농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농지는 있죠. 상속받았다면 농지만큼은 앞에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과 상속받은 경작기간 합쳐서 경작기간 따집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양도세 면제거든. 그럼 앞에 분이 3년 경작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제분이 상속받아서 4년간 경작하다가 팔았다. 합치면 9년이야. 그럼 면제가 되거든. 그래서 만약 이분이 교환 후 3년 안에 사망하셔가지고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만약 경작한다면 앞에 경작기간과 뒤에 기간 합쳐서 3년 이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첫째 요 요건. 그 다음 갑의 농지, 을 농지를 교환하는데 갑의 농지는 10억짜리고 갑의 농지 10억 원, 을의 농지는 1억 원, 을의 농지는 1억 원이야. 이렇게 교환합니까? 갑의 농지와 을 농지 10억짜리와 1억짜리를 교환합니까? 응? 이래 교환하면 우리 갑은 이 사람 영화에도 나왔던 사람이야. 10억짜리 농지를 주고 1억짜리 받아온다? 영화도 나와서 어디 동막골에 하얀 옷 입고 귀에 꼭 꽂고 맨발로 쫓아다니면서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교환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름 중개업, 교환도 중개업의 대상 되거든. 근데 교환할 때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양반은 농지 1억 원에다가 플러스 현금 9억 좀 되잖아. 현금 9억. 금전을 수반한 교환이 되거든. 이렇게 만약 교환합니다. 그럼 10억 대 10억 되잖아. 문제는 농지를 상호 교환했는데 불구하고 가액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농지의 교환이라고 비과세 이렇게 하면 갑은 현금 9억 받고는 농지 교환하고 비과세 이쪽 문제 있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농지를 상호 교환할 때 비과세 조건은 반드시 그 교환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 저게 10억짜리면 가액이 큰 편, 조금액의 4분의 1, 2억 5천 이하, 즉 요금액이 적어도 7억 5천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회 시험 때는 갑의 농지는 10억 원이다. 을의 농지는 Y원이다. 얼마인지 모르겠다. 갑의 농지 가액이 크다. 다음 올바른 걸 찾아라. 그럼 큰 쪽에서 10억 원에서 적은 금액을 빼면 차액 나오잖아. 요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4분의 1, 2억 5천 요금액 이하여야 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19회 문제입니다. 20회 시험 때는 괄호 딱 비워놓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때 올바른 걸 찾아라. 4년 3분의 여기 정답 3분의 1 정답이었고 28회 시험 때 지문 하나 나와서 지문 하나 가액이 큰 편에 3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된다. 틀렸다. 이런 지문. 그럼 앞으로 농지 또 나와도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교환 후 적어도 얼마나 해야 될까? 사후 요건. 그리고 교환에 따라 농지 차익이 얼마나 와야 될까? 이런 정도 알면 되는 부분입니다. 교재 나온 것처럼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내용을 쳐다볼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쭉 넘겨서 757쪽 제목만 보라 했죠. 원래 새로 신설된 거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법에 따라서 경계를 확정하다 보니까 지적 공부상 면적이 감소가 되어서 봐, 여기에 갑의 땅, 여기에 을의 땅 이렇게 있었는데 지적 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갑이 요까지가 자기 땅이었는데 이걸 자기가 쓰고 있는 거야. 약간 지적 경계를 새로 확정합니다. 확정하다 보니까 요 부분은 갑의 땅이 뺏기잖아. 비록 이 사람 땅에 맞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거든. 경계 면적이 줄었잖아. 감소되어서 이럴 때 조정금을 받습니다. 조정금을 받으면 비록 토지의 일부를 떼넘겨주고 받은 돈이지만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서 지적 제조사에 관련되어서 경계를 새로 확정하다 보니까 지적 공부상 면적이 감소가 되어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과세하지 않겠다. 제목 정도만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 1세대 1주택 758조.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험 항상 이 부분이죠. 1세대 1주택. 요게 비과세 핵심이지. 자,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자,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려 있는 토지. 주택 건물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부수된 토지까지 함께 비과세하지. 근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비과세 요건. 첫째 교조면 1세대가 첫째 거주자로서 1세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칙은 대한민국의 주소나 또는 6개월 이상의 거소를 가진 그 사람의 양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주자로서 또 1세대가 우리 1세대와 1가구는 같은 뜻이라 했습니까? 1세대가 뭐라 했죠? 1세대가 들리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1세대와 1가구는 틀립니다. 1가구는 누구든지 독립된 주소를 뚜렷하면 독립가구가 됩니다. 부부지만 부부인데 주소를 따로따로 두고 있다? 그럼 2가구가 됩니다. 근데 세대수는 1세대입니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따로 두더라도 언제나 동일 세대입니다. 그 1세대가 되면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반드시 만약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1세대가 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래 말하면 장가 못 간 농촌 총각 어떻게? 장가 못 가서 40 중반인데 문제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도 당신은 배우자가 없거나 당신은 과세. 이래버리면 동학농민전쟁 이후 최초의 농민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30 이상이 되면 독립세대 됩니다. 둘째, 나이는 30 되지 않아도 법의정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인정을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빼고.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다든지 배우자와 이혼했다든지 이럴 때는 배우자 없어도 독립세대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재 보셔도 758쪽 밑에 1세대의 범위에서 원칙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이렇게 하죠. 그 배우자는 법률상에는 이혼했는데 실제로는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지 어려운 관계를 포함해서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밑에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이를 1세대로 부른다 등등등 쭉 나오죠.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지문에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배우자하고 이혼한 때는 독립세대로 하고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요거 악용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집을 2개 가지고 있잖아. 서울에 조정지역에 집을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려니까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되고 비과세도 안 되고 그것도 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하여 재산분할 하는 거야. 재산분할 한 다음 그럼 각각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이렇게 만들어서 비과세를 적용받고 다시 세대 합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습니다. 지방에 특히 조정지역이 아니면 더 심한 거야. 보유만 하면 되거든. 조정지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려면 지금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만 비과세 돼. 하지만 조정지역 아니면 2년 보유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2개 가지고 있다가 이혼하면서 분할한 다음에 따로따로 각각 다 팔아버리고 다시 한 7, 8개월 있다가 재결합을 하고 이런 식의 사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류상에 뭐 줄 거진 거 무슨 의미 있냐 이거. 세금 1년 안 내는 게 더 유리하지. 이런 판단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래는. 이렇게 원칙은 이렇다. 두 번째 1세대가 두 번째 양도하는 날 현재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주택이다 아니다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주택이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파는 날 기준입니다. 파는 날 현재 하나 있으면 돼. 양도일 현재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전에 몇 개를 가지고 있던 관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택이 3개 있어. 3개 가지고 있다가 2개는 지난달에 팔았습니다. 지난달에 팔고 남아있는 1개를 오늘 판다. 그럼 파는 날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 1주택의 양도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1세대 1주택 하면 그냥 1개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되는 걸 알고 보면 참 많더라고.
아닙니다. 몇 개를 보유했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 팔 대 하나 있으면 됩니다. 팔 대. 그럼 난 집을 3개 가지고 있다. 3개 보유하다가 오늘 다 팔아서 같은 날에 3개 다 팔았습니다. 1주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같은 날에 다 팔아도 제일 끝에 파는 건 1주택입니다. 근데 같은 날에 팔았는데 초시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같은 날에 2개 이상을 양도하면 당의 거주자가 당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본다. 당의 거주자가 정하는 나 요거 1덕, 요거 2덕, 요놈 마지막하고 요거는 1세대 1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파는 날 현재 우리나라에 하나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 있으면 되지. 이 양반 외국에도 주택을 또 보유하고 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주택이 하나면 되는 거지. 주택이 하나면 되는 거지. 주택 외의 부동산을 또 가지고 있다. 주택 외의 부동산을 또 소유하고 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나는 집은 1개인데 상가점포를 8개 가지고 있다. 그 상태 집을 팔고 있다. 1주택 양도 맞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주택 한 개 있는데 미국에도 주택 또 가지고 있다. 관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시험 문제가 국내 주택 1개와 상가점포 1개, 외국의 주택 1개를 각각 소유하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다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국내 하나 있으면 됩니다. 다른 부동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파는 날 현재 2년 이상 보유되어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가 되었을 것.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단 조정지역 내에서는 이상 보유하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2년 이상 거주도 할 것. 조정지역 안에서만큼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다만 취득할 당시에, 이를 위해서 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일 당시에 조정지역이에요. 취득일 당시에. 그래서 지금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저작년 2018년까지는 이게 조정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해운대가 조정지역 풀렸거든. 부산이 조정지역이 참 많아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뭐 기장군 다 조정지역인데 지금 다 풀렸습니다. 부산 지금 조정지역 하나도 없거든. 그럼 나는 살 때 조정지역 상태에서 샀다. 지금 풀렸잖아. 이 사람 거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었다 해도 팔 때 2년 이상 거주가 되면 비과세 인정합니다. 취득할 때 창호는 조정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샀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고 난 뒤에 조정지역을 지정됐다. 이 사람은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었다면 하는 거지. 중간에 조정지역이 됐냐 풀렸냐 아무 관계 없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이런 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째, 미등기 아닐 것. 바피트잖아. 미등기 불이익할 때 미등기로 하면 원칙은 비과세 받을 수 없다. 단 1세대 1주택으로만 친다면 건축가 받잖아 등기 불가능했던 것은 미등기라도 비과세 인정하겠다 이런 거지. 그 어디까지 딸린 토지, 어디까지 부속 토지로 볼 건가? 비과세는 부속 토지의 범위, 비과세되는 부속 토지의 범위. 이것도 원래 개정을 하는 건데 주택의 정착면적, 바닥면적. 주택의 정착면적, 바닥면적이지. 바닥면적, 요 면적에 곱하기 도시적 안에서는 5배, 도시적 밖에서는 10배. 요까지 범위까지만 비과세 하겠다. 단, 원래 신설된 것이 단 수도권 지역은 3배. 수도권 지역은 3배. 원래 도시역 안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주택 건축물 바닥 면적이 500까지인데 수도권 지역 안에서는 300까지만 인정하겠다. 새로 신설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되는 거야. 시험에 문제가 나올 때는 요 놈의 예외, 요 놈의 예외, 요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다양한 방식 내지 진짜 다양하면 1세대 1주택이다. 근데 봐요. 주택인데 1주택인데 주택 한 개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 한 개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유자 가운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한다. OX. 틀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지분이 얼마가 되든 그 공유자 각각 그 집을 다 소유한 걸로 합니다. 공유자 각각. 다만 상속으로 공동으로 상속받아 가지고 있다. 그때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유로만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로 한다니까 1주택의 범위 760조 주택의 정의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 공부상 용도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걸 말한다.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가 뭐라고 돼 있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만약 이걸 사무용으로 쓰면 사업용이지만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입니다. 그리고 봐, 공적 장부상에는 분명히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 단독주택에 보면은 공부상에는 주택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식당 꾸며가 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단독주택을 기준해서 카페를 하는 집도 꽤 많거든. 우리 법의 시험에 나오기를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전부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면 비과세 주택에는 포함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은 정착 면적이 10배, 도시은 500까지를 하지만 도시 5배지만 단 수도권 지역은 300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300까지만. 그다음 주택의 판단에 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은 끝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겸용과 다가구는 끝에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밑에 공동소유반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각 그 집을 소유한 걸로 합니다. 공유자 각각 그 집을 소유한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1주택의 판단, 이건 지금 보지 마시고 이건 전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뭐 기본 통칙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집행에 관련된 그 별칙 규정이라서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하지만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모아서 필요한 분들 모아서 가면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 보유기간, 거주기간, 보유기간 일반 지역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단 조정지역 안에서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 뒷장에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이렇게 나오지만 좀 그래 이게 교재상에 요놈부터 봤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 원래. 요놈부터 원래 보는 게 아니고 뭘부터 보는 거 아니까 요놈부터 우리 교재는 지금 요놈만 보세요. 요놈. 보유기간의 예외 이거 하는데 원래 요놈부터 해야 되거든. 1주택의 양도일 것 단 예외적으로 1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있고 또 1주택이라 해도 2년 이상 보유 등이 돼야 되는데 보유가 되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이 있고 요 예외를 먼저 보셔야 여러분이 사실 이해가 돼. 요놈부터 먼저 볼게요. 요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쭉 넘겨서 769쪽 769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원칙은 파는 날 현재 한 개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즉 원칙은 1주택의 양도일 것. 1주택의 양도해야 됩니다. 1주택의 양도일 것.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는 주택이 한 개가 아니고 파는 날 현재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 파는데 집이 2개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 순서와 상관없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도 내용 같이 할게요. 첫째,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거주 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1세대 2주택.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인 1세대 이주택 나오죠. 첫째, 일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에서 종전에 주택 1개 있습니다. 7%. 종전에 지금 주택 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1주택을 1개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이 집을 먼저 팔고 딴 집 사면 아무 문제 없죠. 파는 집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종전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사는 겁니다. 새롭게. 자, 신규로 주택 하나 취득해. 저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 하나 취득했습니다. 그럼 다음 어느 집을 팔든 파는 날 현재 국내 주택 2개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이 경우는 주거를 이전할 목적이라고 보고 이 집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에 있던 이 집을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3년 안에만 양도한다면 이 집은 그냥 1개만을 보유한 걸로 1주택의 양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몇 년 안에 판다고? 종전집을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3년 안에 단 종전주택도 조정지역 안에 있고 새로 취득한 또 조정지역 안에 있고 양쪽 다 둘 다 만약 조정지역 안에 있다. 그때는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2년 안에. 그게 이제 밑에 양글 2번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따로따로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는 종전주택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 이럴 때는 이걸 몇 년?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종전에 있던 집도 새로 취득한 집도 모두 조정지가 있다면 그때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서 하나 더 붙이면 요 집 신규주택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한 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후에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한 것일 것. 적어도 옛날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한 것이야 합니다. 원칙은. 왜 이렇게 할까? 왜? 우리 조정지역이 아니라고 치고 봅시다. 오늘 하나 사볼까? 오늘 집을 하나 사서 오늘 주택을 하나 취득했다. 사고 난 뒤에 딱 하루 지나서 내일 하나 더 사봐. 내일 하나 더 사. 딱 하루 지나 샀습니다. 그럼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집을 취득하면 종전집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 안에 팔면 되잖아. 조정지역 아니면 3년 안에 팔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 지나 팔았어. 2년 6월 후에 양도합니다. 이 집을 양도했다고. 그럼 얘를 이제 3년 안에 팔면 1주택의 양도로 본다. 1세대 1주택이고 조정지역 아니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되잖아. 지금 2년 6개월 후에 파니까 2년 이상 보유됐잖아. 그럼 이거 1주택 양도고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비과세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팔아, 이 집. 그 다음날 파는 단지 하나밖에 없잖아. 또 이장 보유됐잖아. 비과세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 하루 차이만 둬도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집은 반드시 종전집을 취득하고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한 것일 것, 이런 요건을 달아놓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풉니다. 원래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 집을 사고 3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데 이 집이 공매, 경매 넘어가 봐. 세금 못 내서 등등등 공매 처분 들어가거나 자산관리공사에 경매 처분하거나 그럼 공경매로 넘어가니까 계속 유찰다가 3년 지나서 경락됐다. 이러면 이 사람은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국가 공공기관에 관여하여 매각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은 거 알 수 있잖아. 이 집이 만약 공기업에도 처분된다면 3년 지나서 경락되어도 인정해 줍니다. 또 우리 옛날에 각종 정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좀 참 많이 했잖아. 지방으로 토지공사가 들어갔어요. 원래 토지공사도 있고 주택공사도 있고 따로 있었지. 옛날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지만 옛날 토지공사도 따로 있었거든. 토지공사는 원래 어디 간다 했다? 토지공사는 전남 무안가기로 있고 주택공사는
경남, 경북, 경남, 진주 가게 됐거든. 근데 통합대 보잖아. 통합대를 어디 갔다? 통합대 진주 가버렸습니다. 그 무안은 굉장히 무안스러웠지. 근데 문제는 나는 주택공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분당에 있었거든. 분당 오리 쪽에. 분당에 있었는데 진주 갔잖아. 진주 가서 국가, 공공기관이 또는 법인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법인 등이 지방으로 지냈기 때문에 이전지 지방의 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요 집은 5년 안에 팔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가 있어. 하지만 시험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더라고. 시험은 요거 원칙은 종전집 3년 안에 판다. 단 종전집과 신규집 모두 조정제가 됐다면 2년 안에 판다. 이 집은 종전주택 취득후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후에 판다. 딱 그런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 뒷장 넘겨서 2번 상속 보는 게 아니고 3번 동거폭량입니다. 노부모 동거폭량. 노부모, 이때 노부모는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 분을 말합니다. 60세 이상인 분을. 노부모를 동거폭량하려고 세대 합쳤습니다. 합가한 거예요. 어른 모시고 살려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만 60세가 넘어가면 노부모입니까? 60세 되신 분한테 가서 당신 노부모 이래봐. 노하지. 무슨 60세가 노부모입니까? 그렇죠. 61세가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있다? 뒤집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봐. 최소한의 연령이라는 뜻이야. 최소한의 연령. 그리고 원래 신설된 것이 원래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의료법 등이 정하고 있는 희귀성 질병, 난치병 이런 경우는 60세가 되지 않아도 인정을 해줍니다. 어른 모시고 살려고 한다. 아버지 55세인데 질병이 희귀성 질병으로 장기적 요양을 굉장히 해야 되는 질병이다. 그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노부모, 자신의 노부모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포함해서 노부모 모시고 살려고. 그럼 나도 집 하나 있고 어른도 집 하나 있다. 1세대 2주택입니다. 분명히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맞아. 근데 세대 합치니까 졸제 1세대 2주택이잖아. 당신은 과세. 이런 문제 있더라는 거지. 어른 모시고 살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 경우는 세대 합한 날부터 어느 것이든 먼저 몇 년? 10년 안에 그냥 10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 어느 것이든 10년 안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또다시 혼인에 의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거야. 처자도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총각도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각각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세대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당신들 양도세 과세. 그럼 집 있는 사람끼리 혼인하지 말라? 이런 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혼인은 지금은 앞으로 누가 돼? 세계 4차 대전, 5차 대전 가면 또다시 옛날 원시사대와 똑같이 쪽수 가지고 싸울 거랍니다. 쪽수 가지고. 인구 많은 나라가 무조건 이길 거랍니다. 인구 많으면 참 유리하지 사실은. 인구가 많으면 내수만 해도 되거든. 중국 이런 나라는 자기 나라 내수 소비만 해도 충분히 생산이 되거든.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좀 적다. 우리나라 인구 적은 거 아닙니다. 전 세계로 인구 굉장히 많은 나라 사실은. 나라 땅덩이가 적어서 그렇지. 어쨌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수출을 못하면 자체 소비에서는 이게 생산이 안 돼. 어쨌든 혼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옛날 도올 김용욱 선생이 말하기를 한 명과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혼인을 했는데 자녀 한 명밖에 안 놓잖아. 인구가 절반 줄잖아. 인구 절반이 주는 거야. 또 얘가 또 혼인을 했다 다음에 또 혼인했는데 또 한 명 놓잖아.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럼 앞으로 지금처럼 자녀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5, 60년 지나가면 현재 인구의 절반도 안 남다 이거야. 그 문제는 적어도 1 더하기 1, 2가 되지. 자녀 2명은 낳아야만 현 인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옛날에 우리 참 둘도 많다. 아들, 딸 구하고 둘만 낳고 잘 살자. 이랬지만 그때는 생산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인구를 줄여서 이런 얘기했지만 진짜 근시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중국도 그렇잖아. 중국도 원래 자기 나라 사람에게는 한 명밖에 인정 안 했거든. 소수 민족은 아들이 생길 때까지 한 2명인가 3명까지 인정해줬고 자기 원래 원주민은 한 명밖에 인정 안 했어요. 한 명밖에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겨요? 딸이 생겼잖아 먼저. 딸 낳는 거야. 딸을 놓으니까 호적에 안 올리는 거야. 안 옵니다. 그 다음 아들. 중국도 아들이 참 귀하거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가 뭐 13억이다 하지만 실제 인구는 15억 가까이 된답니다. 왜? 실제 국가 올리는 그 정보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지금은 중국도 첫째가 딸이면 한 명을 더 놓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나라마다 잘못된 정책이 인구가 적으면 앞으로는 진짜 멸망할 거라고 지금. 그리고 또 혼인해서 혜택을 줘야 돼.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5년 내에 어느 것이든 먼저 파는 집은 그냥 1주택의 양도 인정합니다. 1주택의 양도 10년 안에 오늘 5년 안에 어느 것이든 먼저 파는 집은 무조건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여기 아마 작년 30회인가 저장에 20회 시험 때 요거 괄호에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이 올바른 걸 찾아라. 60세, 10년, 5년 이렇게 같이 엮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왜 이렇게 냈을까? 이게 몇 년 전까 둘 다 5년이었거든. 둘 다 5년인데 10년으로 개정한 다음에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이건 종합부동산 똑같습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에서도 1세대 1주택의 특례, 3억 원의 기초공제가 있다. 연령에 대한 공제한다. 장기간 보유한 공제한다. 그 1세대 1주택 특례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인정하겠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772쪽 혼인 받고 문화주택 놔두고 773쪽 농어촌주택 특례 네 번째 농어촌주택 특례 농어촌주택 가운데서 여러분 신경 써서 귀농주택입니다. 귀농주택 농어촌주택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있고 이농주택도 있고 하지만 실제 시험 나오선 귀농주택일 겁니다. 뭐 촌집 상속받아서 2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에 오래 살다가 떠난 분이 현재 촌집 팔지 않고 있다. 왜? 다음에 돌아올 생각 가지고. 지금은 내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른이 편찮은 시가 병원 문제 때문에 촌집을 놔둔 상태에서 내가 도의지로 나간다. 이 사람 다음에 돌아올 생각 가지고 촌집 가지고 있는데 안 돼. 촌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의지 샀다. 3년 안에 종전집을 팔아라. 그럼 돌아올 생각 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농으로 인하여 5년 이상 살던 사람이 농어촌을 떠날 때는 촌집은 없는 걸로 쳐둡니다. 없는 걸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또 촌에 5년 이상 살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촌집 하나 받았다. 그 촌집도 도의지에 사는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없는 걸로 쳐둡니다. 근데 시험 그거 안 내. 요거입니다. 귀농주택. 기존에 일반 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다. 일반 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농하려고 영농 등을 하려고 실제 영농 등을 하려고 귀농주택을 취득합니다. 근데 귀농주택 요건 참 많습니다. 이거. 근데 그 요건 다 안 봐도 돼. 요 놈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낸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뭐 귀농하면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요 집의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어야 된다. 그리고 귀농주택의 가격은 고가주택 9억 초과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보다는 내가 실제로 영농 등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거야. 근데 막상 딱 귀농했거든. 귀농하기 전에는 무슨 마음인 줄 압니까? 저도 촌에 자랐거든. 귀농하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 하는 말이 아이고 뭐 하다 안 되면 촌에가 농사나 짓지. 촌에 가서 에이 뭐 농사나 지. 농사나 하면 집 봐라. 진짜 등골 빠진다.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애들 엄마도 저도 팔남인데 애들 엄마도 팔남이야. 저는 넷째인데 애들 엄마 6째입니다. 6째인데 그 집도 완전히 딸 부자야. 그 밑에 처제 둘이 위에 언니 죽이 있어 또. 오빠 하나 있고 그 오빠나 내나 참 비슷한 것 같아. 그 팔남에 그 아들 하나야. 저도 팔남에 아들 하나거든. 근데 문제는 자기도 보니까 언니가 시집 가잖아.
언니 시집가고 그 밑에 우리 학교에 시집가고 언니 시집가고 좋으니까 전부 학교를 제대로 처갓집도 이제 장인 장모님이 전쟁 때 월남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 강원 태백에 탄광에 탐보생활 하시다가 여기서 좀 드시고 난 뒤에 이제 초원도 다시 옮겨가지고 농사 지셨는데 나중에 진폐적으로 돌아가셨어. 이제 탄가루가 폐에 막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어렵잖아. 전부 어려우니까 형제는 많은데 누나들이 언니들이 전부 학교를 초등학교 못 나온 거야. 얘기가 막 지켜보니까 안 되겠거든. 와, 나도 이 상태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나도 끝내 기다리다가 그리고 내 동서들이지. 동서들 전부 탄광에 운전하시던 분. 아니 뭐 공장에 지금도 공장에 일합니다. 중소기업 공장에 일하고 이러거든. 농사 짓고. 아, 나도 저래 살아야 언니처럼 살아야 되는 싶어. 죽으라고 공부했답니다. 진짜 죽으라고. 팔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나온 게 본인이야. 그리고 마누라. 유일하게 대학 나왔습니다. 그것도 돈이 있나? 그래서 처음 딱 고등학교도 중학교 딱 끝나니까 고대 가려니까 됐다. 너희는 전부 초등학교 나왔는데 니는 중학교 나왔잖아. 자기네 그만두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위에 언니들이 돈을 모아주고 얘를 고등학교 보냈어요. 그래 애들은 말이야. 그래서 저도 졸업했다 하니까 또 대학 가려니까 돈이 없잖아. 그래서 담임선생이 촌에까지 다 와가지고 교대 보내라고. 교대는 돈도 별로 안 들고 막. 그 처음 입학금은 또 저 언니들이 또 돈 모아. 형부들하고 돈 모아가지고 또 돈 냈어. 그 4년 내내 지가 공부해가 자금 받아가지고 지금은 교장합니다. 아니 지금 저도 교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야. 그 밑에 처제들도 마찬가지고 좀 한일 여실고 해가지고 공장에 섬유에서 다니면서 야간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 얼마나 힘들어. 저도 촌에서 참 힘듭니다. 농사 짓는다는 게. 이 양반도 처음 볼 때는 유토피아인 거야. 촌에 안 살아보고 도시지만 살다가 회사에서 1사, 1촌, 뭐 교류 맺고 하니까 자매기를 해가 촌에 가니까 좋은 거야. 시도 때도 술 먹거든. 뭐 몇신다가 나와서 술 먹고, 와다 술 먹고, 와, 이게 유토피아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만약 귀농해봐요. 귀농하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왜 술 먹는가 합니다. 진통제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아는 거야. 너무 힘들거든.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순간 추징합니다. 그 앞에 있잖아. 적어도 여기도 3년 이상은 거주경작 해야 됩니다. 귀농하면 귀농 후 적어도 3년 이상은 거주경작 할 것. 처갓집 이야기 다 해부터 3년 이상 거주경작 할 것. 아, 그리고 우리 막내 처제도 대학 나왔습니다. 막내 처제는 또 이제 대학 가려니까 자기런이 됐다 가거든. 내가 쭉 푹 지켜본 게 있는데 그래서 막내 처제 대학 입학금 제가 냈습니다. 대학 가라고. 응? 그래서 뭐 한 줄 압니까? 포항에서 공인중개사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거든. 학원 책하고 내가 다 됐다. 아이고 참 지기도 공부도 안 하더만. 3년 이상 거주경작 해야 됩니다. 귀농 후에 적어도 3년 이상은 거주경작 해야 될 것. 그리고 귀농 주택을 딱 취득하면 요 날부터 일반 주택은 5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5년 내에 양도할 것. 요 두 가지 요건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사후 요건으로 귀농하면 적어도 귀농 후 3년 이상 거주경작 하여야 하고 귀농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것. 요 두 가지 요건을 보시면 돼. 교재는 이거 말고도 딴 요건도 많지만 일단 두 가지. 그 다음 다섯 번째 필요한 거 봅니다. 필요한 거 740쪽 7번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의 주택 특례고 8번은 제가 했던 거잖아. 8번은 수도권에 있던 법인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지나면 수도권 집을 5년 안에 팔면 그 이야기고 이렇게 별도 단어를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야. 5번 취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건무상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도권 외의 지방, 수도권 외 지역, 그냥 쉽게 보통 지방이라 합니다. 지방.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야. 기존에 일반 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다. 일반 주택을 1개 소유하던 사람이 지방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지방주택에 지방에 있는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한 거예요. 졸지에 1세대 2주택이 됐습니다. 왜? 불가피한 사유로
취약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의 취약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적 요양을 필요한 질병 때문에 전근 간다든지 회사를 이직한다든지 등 이런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이. 나는 수도권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애가 대학을 갔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애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어. 공부 잘했다 못했다? 응? 아, 못했구나. 그렇죠. 지방에 있는 대학 갔구나. 못했구나. 포항공대 갔답니다. 울산대 의대 갔답니다. 동국대 한대 갔답니다. 공부 못했습니까? 카이스트 갔답니다. 공부 못하게 지방에 있는 대학이다. 공부 못하고 아니지. 그렇죠.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 와, 공부 잘했는데 이름도 처음 듣는 대학 갔다. 그 부모들 기죽이는 거, 기살리는 건 애 학교 가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 애들 다 졸업하고 끝났지만 친구로 이야기하니까 한참 때 너희 어디 갔냐니까 서울 약대 갔답니다. 저 새끼는 학교 다니고 공부 못했는데 왜 저럴까? 그 옆에는 뭐고? 니는 할까? 서울 법대 갔답니다. 니는 너희는 서울 상대 갔답니다. 아, 이것도 짠나? 나중에 보니까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갔답니다.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 갔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대학 갔답니다. 어쨌든 그걸 갔다던데 어쨌든 일반 수학 하나 갔는데 요번에 지방에 있는 거야. 일질병 때문에 근무생활 때문에 지방직을 취득한 거야. 자, 문제는 이 제도가 나왔던 이유는 그 당시에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너무너무 속출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야. 뭐 부산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뭐 28,000 몇 세대가 미분양되고 이럴 때 지방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데 그렇다고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게 그렇잖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입니다. 그 이렇게 취득했다가 다음에 취득한 사유가 사라진 거야. 취득 사유가 소멸되었다. 그럼 취약 때문에 샀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딴 데 간다든지 요양치료가 끝났다든지 지방으로 발령받다가 본사로 간다든지 그럼 이거 사라지면 이것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더욱이 이걸 팔아야 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지방주택이 소화가 다 되면서 이제 지방주택이 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집 팔면 안 됩니까? 이런 말 너무 많아서 지금은 요 사유가 사라지면 일반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3년 안에 일반 주택을 판다. 앞으로 1번, 2번, 3번 있죠. 주거 이전, 종전집 판다. 노무복양, 혼인 어느 것이 들어가요. 먼저 파는 거 1주택이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뭘 팝니까? 모르면 무조건 일반 주택을 판다. 일반 주택을 팝니다. 무조건 일반 주택을 판다 하고 몇 년 안에 팝니까? 1, 2, 3, 4, 5번밖에 없어. 몇 년 안에 처분하는가? 1번, 3년, 둘 다 조정제가 2년, 노무복양 10년, 혼인 5년, 귀농주택 5년, 지방주택 3년, 몇 년 안에 처분하는가? 요 5가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요거 말고는 있죠. 나머지 사실 시험에 나올 확률도 거의 없어. 상속을 받아서 1세대 내가 집을 하나 가진 상태에서 어른 돌아가시면서 또 집을 하나 상속받아서 2주택 되었다. 그럴 때는 몇 년 안에 판다는 것도 없고 단 상속은 딱 주의할 게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 주택을 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만 1주택의 양도 이런 게 있어. 7번 문화재 주택. 이거는 문화재 주택 자체는 없는 걸로 칩니다.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다가 일반 주택 판다. 문화재 주택 없는 걸로 칩니다. 요거 말고도 가정어린이 주택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 시험을 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요거 말고도 굳이 꼭 보고 싶은 장기 임대주택을 보지만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1, 2, 3, 4, 5번 요 놈만큼이라도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요 1주택 예외 가지고 내면 거의 뭐 99% 1, 2, 3, 4, 5번 요 놈 가지고 내는 거니까 요 놈들의 시중에서 내용 보시면 돼. 잠시 후에 이제 앞으로 넘어서 자 잠시 후 요거 예외 맞습니다. 요 놈의 예외를 받고 잠시 후에 보유 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2년 이상 보유되지 않았음에도 2년 거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이면 인정을 하는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수용 있잖아. 내가 집을 사서 난 지금 1년 8개월째 가지고 있는데 수용도 있잖아. 당신 왜 2년 보유 안 했냐? 이래 물으면 적발하장이지. 그래서 2년에 보유등이 되지 않아도 인정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런 것과 그리고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다 갖췄다 해도
고가주택 어떻게 할까? 금융주택 어떻게 할까? 다가구 어떻게 할까? 특수한 주택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그런 내용들 남아있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